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짝퉁 패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짝퉁 패션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알파고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바둑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커제에 앞선을 거뒀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는 4대1의 승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파고는 이번 커제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바둑계에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자연스레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을 이긴 최후의 인간이 돼버렸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를 보고 어떤 아주머니는 그랬다죠. 어디에 있는 학교길래 그렇게 훌륭하냐고. 어쨌든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지난주 짝퉁 인터뷰에 나왔던 엄세용 대표 기억하시죠? 엄 대표의 비즈니스가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상상을 해보면서 이번 주 짝퉁 패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타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오미오입니다. 오늘도 우리 착하게 다들 출석을 해주셨는데 네. 한 주 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네. 제가 최초로 금요일날 휴가를 냈습니다. 전 내일 휴가입니다. 부럽다. 네, 그래서 가족들하고 속초에 한번 다녀오기로 해서 방송 끝나고 속초로. 와. 오늘 바로 출발을 하시나요? 아니요, 내일 아침 일찍 갑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좀 쉬다가 오겠습니다. 숙소는 어디? 그걸 잘 몰라요. 동생이 일단 출발을 했는데요. 그거 좀 차차 물어보고 찾아가야죠. 이렇게 그 우리 가족. 타키 형 가족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저기 식구들. 신들 전체로. 네네네, 맞습니다. 속초는 뭐 자주 가세요? 아니요, 거의 뭐 1년에 한 번 가기가 어렵죠, 사실. 그렇죠. 가서 바닷바람을 좀 쐬고 올게요. 부럽습니다. 얼마 만에 휴가신 거죠? 올해 전 휴가는 아직 가본 적은 없고요. 그냥 하루씩 가끔 쉬는 정도인데요. 올해 쉬는 게 휴가 아니에요? 올해 이틀째 쉬는 거예요. 월차를 연차를 사용해서 그렇게 지금 요따우로 쉬고 있습니다. 네. 영업무역은 그 연차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훌륭한 회사죠. 연차는 신입사원 기준에서 14일이 주어지고요. 네. 2년마다 하루씩 증가돼서 예를 들어 10년을 근무하면 5일이 생기는 19일로 진행이 되죠. 보통은 네. 뭐 기업마다 그런 연차 시스템이 있긴 한데 네네. 그걸 뭐 눈치 보고 쓰냐 안 쓰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뭐 그거야 팀 문화마다 또 업무마다 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뭐 일부러 못 쓰게 하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알아서 안 쓰는 것이요. 다들 똑같지 않습니까? 일부러 못 쓰게 하진 않는다. 그럼요, 당연하죠. 로리네는 어때요? 저희 완전 자유로운 편이죠. 근데 보통 이것도 팀 단위로 좀 다르긴 한데 저희는 연차 외에 좀 좋은 제도가 있어요. 슈퍼패스라고. 슈퍼패스? 네, 이건 연차랑 집계되는 거랑 다르게 2시간 먼저 집에 퇴근하거나 2시간 늦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상반기에 4개, 하반기에 4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6월 달까지 지금 제가 3번 썼고 1번 남아가지고 6월 달에 쓰려고요. 슈퍼패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결제를 슈퍼패스하는 걸 아니야. 저는 슈퍼스타 K가 떠올랐는데. 그렇구나. 좋네요. 네. 그런 문화는. 이름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슈퍼패스. 이름이 되게 있어 보여. 로리 어디가? 슈퍼패스. 패스. 우리 레드준표 회사는 어떤가요? 오늘 또 티셔츠를 또 강력한 아이템으로 선정하셨는데. 미오미오 네네. 하지 마요. 그렇게 연결하지 마요. 그래서 제가 참았다고요. 선거 기간 동안 못 입은 거 지금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템이 굉장히 많나 봐요. 눈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돼 있네요. 이쪽으로요? 네. 진짜. 레드 센터. 아니 어때요 기업이? 네, 저희는 연차 권장하는 분위기인데요. 팀마다 진짜 다른 게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여름휴가 때가 가장 저희는 이제 그 광고 시즌이에요. 네, 광고 촬영을 해야 되고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비수기 때 여름 시즌에는 절대 휴가를 못 가고 9월, 10월 이렇게 비껴서 가는. 혹시 팀장으로서 가지 말라고 하나요? 아유, 제가 뭐 제일 먼저 가요.
촬영 끝나자마자 예. 9월 첫 주에 갑니다. 아니 또 우리 미혼미호님이 팀장님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여름 성수기 때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성수기 때 저는 매번 휴가를 가서 올해도 꼭 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떤 반응을 좀 보이시나요? 기대된다. 말해봐요. 우선은 뭐 담당 브랜드에 대해서 그날 촬영만 안 잡히면 된다. 바로 오케이는. 근데 촬영이 있어. 그날이. 촬영이 있으면. 근데 부득이하게도 휴가를 가고 싶어하는 팀원이 있는 거예요. 부득이하게도 휴가를 가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직원 없으면 팀장이 대체를 해야 돼. 촬영은. 자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제가 해야죠. 팀장이니까 와, 제가 저 책임져야죠. 거짓말을 야, 이제 막 축축축축. 아니 하긴 하는데 평가가 달라지겠죠. 그럴 수 있지. 점점 일을 안 준다거나. 권한이 있으시니까. 아니 반대로 우리 타키 형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 미친놈이 지금. 어디 지휘를 냅두고 휴가를 가. 사실 이게 한국 기업에서 정상적인 팀장의 반응. 내가 외국계 회사에 못 다녀봐서 그래. 우리 직원들이 이 방송을 알아가지고 그래요? 그랬다면서요? 뭐 얘들아 사랑한다. 제가 대신 말한 겁니다. 다음 주 되면 또 반응이 좋아지겠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댓글은요. 제가 먼저 살펴봤는데 댓글이 없습니다. 이번 주는 넘어갈게요. 슬프네요. 이제 댓글 읽어주기도 귀찮은 거예요? 아니 한 주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이 없어가지고요. 이번 주는 그냥 슈퍼패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근황 토크 여기까지고요. 루프탑 키친 10% DC하는 광고 이벤트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쭉 진행됩니다. 올 때까지. 어때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는데 뭐 그 이후에 우리 짝퉁 패션 듣고 방문하셨다는 뭐 손님들은 없으셨나요? 아직 없네요. 참 신기해.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제 아직은 갈만도 한데. 갈만도 한데. 다들 뭐 지방에 사나 서울에 안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혼술 혼밥 쪽인가요? 왜들 안 오시나요? 아니 날씨도 루프탑에서 좋은데. 혼술 혼밥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요. 와인 한잔 하시고 꼬냑 얼마나 좋아요. 술 세신 분들은 한 병 뭐 닦아셔도 되고. 다음에 또 가죠 우리가. 우리가 가야 돼. 우리는 한 가을쯤에 계획을 한번 해보고요. 루프탑 키친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방문하는 그날까지 광고는 계속됩니다. 혹시 홍대나 뭐 마포 쪽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이슈 토크로요. 기업 특집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3부작으로 준비를 했죠. 반응이 좀 어땠었나요? 네, 저부터 얘기하면 되나요? 네, 항상. 제 친구 얘기를 제가 네네. 그때 잠시 했었잖아요. 네.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 방송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좀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아주지. 어떤 얘기였죠? 매출 목표를 달성 못했을 때, 찜질방에 가서 합숙을 한다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좀 들었었고 이런 거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는 좀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좀 분기별로. 왜냐면 지금 3회씩 쭉쭉 나가니까 이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3달에 한 번 정도 해달라. 3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로리는 좀 어땠어요? 저요? 네. 너. 오늘 막 나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데 아니 저는 사실은 제 주변에는 패션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뵙기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조금 다들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조금 낯설고 생소한데 쓸데없는 일은 아니죠? 되게 많은 거를 새롭게 알게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뭐 이랜드가 그냥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다. 뭐 일찍 출근한다 이 정도였다면 네. 그들의 뭔가 흥망성쇠를 한 번에 쫙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로리 생각으로 기업 특집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그냥 패션 트렌드를 다루는 것보다는 조금 기업 특집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것도 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패션 트렌드가 뭐 다룰 게 솔직히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조금 기업 특집보단 떨어질 것 같아서 5회나 3회에 한 번씩?
5회나 3 구체적인데? 자주 아니에요? 지금 격주 출근하자고 지금 아까 근데 진짜 격주로 좀 합시다. 진짜 이거 힘들다고요. 사실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주 목요일 8시부터 밤 10시까지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목요일 날. 사실 그게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제작자께서도 굉장히 뭐 쉽지 않은 걸음인데 저희가 뭐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열정 하나만으로 스튜디오에 모여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청취자분들께서 좀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하트도 좀 알려주시고 그러시면 저희가 너무 힘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사실 기업 특집이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그 이랜드 관계자가 짝퉁 패션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미래 비전을 담은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자기네들이 만든 미래 비전 자료를 그렇죠. 뭐 그런 거겠죠. 홍보팀이나 뭐 마케팅 부서에서 전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뺐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 3부작 하면서 저희가 했던 내용이랑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랜드 관계자분들께서는 혹시 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리산. 트랙 상세 정보 올려요. 홍대 오면 꼭 이렇게 걸어보세요. 트랙 공유합니다. 강원도 추천 라이딩 코스 트랙입니다. 지금 트랙그랩을 설치하세요. 70만 회원의 정성 어린 트랙 공유와 운동 기록까지 한 번에. 우리들의 아웃도어 앱 트렌들. 네, 이번 주 이슈 토크는 뭔가요? 이번 주 이슈 토크는 다시 패션 트렌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오늘도 그랬지만 날씨가 정말 더웠어요. 너무 더웠어요? 네, 요즘 날씨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더운 날에는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좀 생각나나요, 로리? 수영장 가고 싶다. 로리의 시즌이지. 바닷가 가고 싶다. 바닷가 가고 싶다. 네. 동남아 가고 싶다. 그렇군요. 저기 미호미호님은 어때요? 뭐가요? 더운 날에는 뭐가 생각나냐고요. 뭐 오늘 근데 전반적으로 메로나 같은 노래가 완전히 멤버들이 정신이 약간 없는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너무 더워서 그런가요? 레드 준표 때문에 그런가요? 충격 먹었어요? 안 할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용서해줄게요. 네, 어쨌든 조금만 있으면 수영장과 해수욕장이 이제 개장을 하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이슈 토크 주제는 래쉬가드입니다. 래쉬가드면 뭐 수영복 아닌가요? 수영복 맞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요즘에는 이제 SPA 이거 요즘 그 SPA랑 스파랑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제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파라고 읽고요. 이런 오션월드 같은 데서 이제 수영복 대신 이렇게 많이 착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복이랑 그러면 래쉬가드랑은 무슨 차이인 거죠? 래쉬가드는 말 그대로 이제 래쉬를 가드한다는 건데 래쉬는 이제 발진, 발포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햇빛에 의한 발진이나 발포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해양 스포츠웨어가 바로 래쉬가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서핑, 스쿠버 다이빙, 뭐 카약, 뭐 이런 워터 스포츠를 할 때 입을 수 있는 기능성 의류를 래쉬가드라고 부르지만 넓게는 야외에서 하는 모든 스포츠에서 사용하는 이제 자외선 차단용 그 스포츠 의류를 통칭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 래쉬가드가 한 1, 2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름철 되면 뭐, 꽤 됐죠. 뭐 워터파크나 아니면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 가면 보통은 이제 몸매에 자신 있는 로리 같은 분들은 되게 좋아하네요. 비키니를 선호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몸매에 자신이 조금 없다 그러면 이제 원피스로 가셨는데 요즘에 가면 뭐 작년까지만 해도 100이면 100 다 래쉬가드. 진짜 황당한 건 뭐냐면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 가서 사진을 찍을 때 보면 분명히 비키니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한국에 그 워터 스포츠를 즐길 때는 래쉬가 된 거야. 해외에 나가서 래쉬가드 입는 게 창피하다라는 인식을 한국에 있는 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해외용과 국내용으로 나눠서 수영복을 갖추고 있어요. 요즘 좀 많이 특징이죠. 아니 근데 진짜 그래요. 왜냐면은 진짜 수영장 갔을 때나 뭐 어디 바닷가 갔을 때 사람들 다 래쉬가드 입고 있는데 나 혼자 비키니 입으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뭐 내 몸매가 무슨 뭐 거의 머슬매니아 수준도 아닌데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눈치가 좀 보이긴 보여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래시가드가 유행하기 전에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었던 때와 지금 이제 래시가드를 입었던 때 중에 둘 중을 비교해 보면 본인은 더 어떤 게 좋아요? 아 어떤 게 더 좋냐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키니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이것들이. 근데 비키니를 입었을 때도 비키니만 입었던 게 아니라 항상 그 위에 걸치는 맞아 무조건 커버웨어를 입었어요. 가디건 무조건. 뭐 메쉬 가디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유행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은 우르르 몰려가는 그 성격이 있어서 래시가드가 유행한다 싶으면 우르르 가서 사는 거고 또 이제 그 래시가드 스타일도 이제 기존에 기본적으로 다 긴 팔에 배를 덮는 스타일이 유행이었다면 이제 한번 이제 바뀌었죠. 올해. 짧아졌고 더 파졌고 한데 기본 원단이나 이런 것들은 래시가드 스타일로 가고 이런 경향은 고급 숙박업소 예를 들면 호텔의 그 풀을 보면 극명하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래시가드를 입은 쪽의 시선인 그 사람들은 비키니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아요. 어머 제발. 근데 이제 여자예요, 남자? 네,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본인 같은데 래시가드 입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키니를 너는 왜 입니? 다 래시가드인데 이런 이제 뜻으로 바라보고 있고 비키니 입은 분들은 아유 무식하기는 저 실내 수영장에서 래시가드가 뭐냐? 뭐 이런 느낌으로 오고 있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좀 보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 그런 시선들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래시가드는 우리나라 워터스포츠 시장의 성장과도 패를 같이 하는데 그만큼 워터스포츠가 예전에 비해서 솔직히 다양해졌죠. 네. 요즘은 사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바닷가 가서 막 튜브 타고 물놀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서핑을 주로 배우고 또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인구가 크게 늘면서 약간 그런 서핑을 하다 보면 이런 허벅지, 팔 이런 데가 이렇게 스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비키니를 입고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서핑 수트나 약간 좀 긴 팔로 뭔가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큰 것 같고. 비키니를 입고 서핑을 하면 진짜 완전 땡큐죠. 한강에서. 그러다 파도 맞고 없어지고? 네. 없어지고? 사람인 줄 알았어. 없어지는 게. 참. 맞아요. 뭘 상상한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욜로족들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서핑을 즐기는 그런 세대들이 진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래시가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뭐 한두 가지 스타일이 아닐 정도인 거고 또 이제 최근에는 또 해외 여행도 늘어나면서 래시가드가 그냥 단순히 여름철 수영복만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사시사철 여행 필수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해외여행 증가와 또 워터스포츠의 발달로 래시가드 시장이 생겨나고 또 발전한 게 맞고요. 또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슬렌저 트렌드가 결합된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뭐 예전에 보면은 여름철에 유명한 수영장, 해수욕장, 뭐 오션월드 뭐 이런 데서 비키니만을 입은 몸매 좋은 여성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사실은 비키니 위에 랩스커트, 뭐 가디건, 뭐 이런 거 하나쯤 걸치는 게 일반적이었죠. 흔히 수영복 2피스에 3피스, 뭐 4피스 뭐 이렇게 세트로 구성돼서 패션 업체들은 많이 팔았는데 이게 이제 올인원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것을 래시가드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깅스나 스키니의 트렌드가 수영복으로 시장으로 옮겨온 것이 바로 래시가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래시가드 입고 피트니스 센터에 가도 저게 래시가드인지 아닌지 레깅스인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캐주얼 브랜드에서도 이제 나오는 래시가드는 이런 멀티 펑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여름철 물놀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상 생활에서도 캐주얼이나 스포츠웨어로도 그냥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항상 그렇듯이 성장하는 어떤 거에는 꼭 성장통이라는 게 뒤따르게 되는데 지금의 래시가드 시장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수요가 있다 싶으니까 대형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들에서 몇 년 전부터 래시가드를 대거 출시를 했죠. 해서 물량 공세를 막 쏟아부어서 펼쳐지는데 그랬더니 결국
시장가가 망가지면서 매출이 망가지고 가격 구조까지도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죠. 네. 가격이 뭐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올해는 일부의 한 개, 두 개 브랜드를 제외하고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래시가드를 출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미 뭐 시장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가격도 그렇고 이미 쏟아진 물량 때문에 올해 시장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사실 유통 쪽에서도 좀 약간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올해 여름에는 거의 모든 온라인 유통에서 래시가드 특판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멤버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올해 뭐 래시가드 시장은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건가요? 물론 성장통 뒤에는 시장이 안정되는 게 일반적이죠. 이제 그 뒤에가 상승 안정세냐 아니면 하향 안정세냐 뭐 올해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래시가드로 보면 올해까지 래시가드 시장은 혼란을 겪다가 그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혼란 뒤에 이제 성장을 앞두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모르죠. 그건 뭐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뭐 시장 분석은 이제 그렇다 치고 네. 올해 유행할 래시가드 스타일을 뭐 점쳐본다면 네, 일단 래시가드 스타일은 복종별로 조금씩 접근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 수영복 브랜드에서 나오는 수영복에 특화된 라인을 스포츠나 아웃도어는 스포츠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캐주얼과 기타 다른 복종에서는 스타일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소재보다는 디자인에 컬러에 좀 매칭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에 수영복 시장에서 래시가드가 보조 상품인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듯이 비키니에 더해지는 아이템인 거죠. 사실 요즘 래시가드 스타일이 대부분 그 비키니에 더하기 방식으로 스타일링을 연출을 하거든요. 근데 수영복 시장에서의 변화는 시장을 오랫동안 리드했던 이른바 빅3 그 아레나, 레노마, 엘르 수영복 브랜드의 아성의 신의 브랜드들이 이제 도전장을 던지는 거죠. 오프닝, 강선화, 서피, 오그익 뭐 이런 브랜드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는 이들 브랜드가 굉장히 큰 인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래시가드나 워터 스포츠 전문 브랜드들도 요즘 핫하게 부상하고 있는데요. 퀵실버, 록시, 벨롭, 스위브, 미스트랄 네, 등이 대표 브랜드로 꼽히죠. 이들 브랜드는 워터 스포츠를 메인 컨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래시가드를 네. 메인 상품으로 전개하고 있죠. 여기에 워터 슈즈와 쇼츠, 워터 레깅스 등을 같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같은 경우들도 여름에는 항상 수영복을 메인 상품으로 전개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이 수영복이 래시가드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뭐 특히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와는 조금 다르게 기능성 소재, 그다음에 뭔가 차별화된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스포츠 브랜드들만이 줄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 캐주얼 브랜드에서도 이제 래시가드를 출시했는데요. 그중에 뭐 저희 브랜드 중에 TBJ라는 브랜드도 래시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TBJ도 네. 아주 이제 아유 진짜 네. TBJ는 SPA 브랜드로 네,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스타일을 난리네. 네, 수영복, 뭐 래시가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제품, 래시가드 제품을 바탕으로 마케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특히 인플루언서 요즘 화보는 대부분 다 이제 곧 6월 아닙니까? 네. 래시가드 화보인 게 대부분이에요. 잡지를 네. 보나 온라인을 보나 경쟁이 후끈 달아올라가지고 뭐 한예슬, 김재경, NS 윤지 뭐 이런 분들이 다 모델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눈이 번쩍 뜨이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화보들이 이제 곧 화제를 모을 예정입니다. 네. 뭐 DJ 강님도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셨을 테니까. 전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누가 듣고 가려서. 있는 거 알고 있나 보네.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래시가드하고 수영복에 오버랩되는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서 뭐 비키니인 듯 래시가드인 듯 뭐 그런 스타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스타일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아, 궁금하겠지. 좀만 기다리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이제 현재 스코어로는 6월이 시작됐잖아요. 오늘 6월 1일인데
눈 깜짝하면 네. 조금만 있으면 바로 이제 그 여름 휴가 시즌이 되기 때문에요. 화보 출시. 네, 그렇죠. 화보도 이제 쫙쫙 나올 거고 뭐 우리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굉장히 좀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래시가드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리님. 네. 자, 지금 할 얘기가 또 있으시죠? 네, 짝퉁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짝퉁 패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짝퉁 FA 공식 메일이죠. 저희 jjak.tungfa@gmail.com으로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좋아요, 또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로리님이 해주시는 이 저기 멘트 있잖아요. 네. 녹음을 해서 이제 틀까 하다가 너무 좀 뭐 성의가 없고 항상 해주시면 안 돼요? 맨날 똑같이 바뀌는 이 로리의 이 바이오리듬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아셔 주시라는 의미에서 항상 이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의 이런 그 성의 있는 모습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희가 구걸하지만 구독하기가 근데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지금 거의 한 40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400명을 임박하고 있는데 어느 틈에선가 이 한 달 새 갑자기 늘었어요. 맞아, 5월에 아마 추천 앱으로 추천을 지금 돼서 아마 배너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작자가 지금 핸드폰을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 몇 분이시죠? 376명.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좀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짝퉁 패션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라이브로 로리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케이프온, 무지 티셔츠 전문 브랜드 길단, 아웃도어 전문 앱 트랭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저희 짝퉁 패션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네, 후원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후원 저희가 기다릴게요. 요즘 말이죠, 그 패션계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 중 하나인 필라입니다. 필라. 들어봤어요. 요즘 그 코트디럭스로 핫한 그 브랜드 필라가 코트디럭스 이후에 그 콜라의 대명사 펩시하고 콜라보레이션 대박을 쳤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 대박이 예상되는 콜라보레이션이 있어요. 바로 메로나.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필라가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그 메로나의 그 그린 컬러 다들 아실 텐데요. 메로나 컬러가 필라 코트디럭스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필라와 메로나 콜라보레이션. 로리님, 이번 주에 가장 핫한 패션 뉴스는 뭔가요? 네, 세계일보입니다. 신세계 프라퍼티 코엑스몰 복합문화공간인 별마당 도서관 오픈. 신세계 프라퍼티가 코엑스몰의 복합문화공간인 별마당 도서관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별마당 도서관은 꿈을 펼친다는 의미의 별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마당을 합친 것으로 책을 펼쳐 꿈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별마당 도서관의 총 면적은 2,800제곱미터로 2개 층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무려 13m 높이의 대형서가 3개가 설치되면서 5만여 권에 달하는 다양한 책과 600여 종의 최신 잡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또 온라인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책을 볼 수 있는 최신 이북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네, 중앙일보입니다. 이마트 중국서 완전 철수. 이마트가 중국 시장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신세계그룹 파트너사 채용 박람회장에서 이마트는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사드 배치로 중국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마트 철수설은 줄곧 흘러나왔지만 정부 회장이 이를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마트는 1997년 상하이에 1호점을 내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2011년부터 사업 부진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실제로 이달 말 임대 계약이 끝나는 상하이 라오시먼점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6개 점포도 연내 폐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스포츠 동아입니다. 현대백화점 가든5 구원 투수될까? 현대백화점의 상생형 쇼핑몰 현대시티몰 가든5점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가든5에서 가든5 라이프동에 현대시티몰 가든5점을 오픈한다고 밝혔는데요.
라이프동 리빙관과 테크노 간의 영업 면적 1만 5천 평 규모로 들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개점 후 침체를 면치 못했던 가든5가 현대백화점의 입점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에 아울렛과 전물몰의 강점을 결합한 제품 구성 경쟁력과 현대백화점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침체된 가든5 상권을 활성화하고 오픈 1년간 매출 2,2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뉴시스입니다. 블랙야크 100% 정규직화 완료, 비정규직 제로 동참. 아웃도어 전문기업 블랙야크가 본사 소속 직원들의 100% 정규직화를 이뤄냈다는 소식입니다. 블랙야크는 그동안 직접 고용한 비정규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꾸준히 진행해온 가운데 최근 정규직 전환이 안 됐던 나머지 비정규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요. 블랙야크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동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박이다. 네, 대박이네요. 부럽네요. 패션계에도 정규직 바람이 좀 불고 있네요. 그러게요. 블랙야크 칭찬합니다. 이야, 의외네요. 오늘 두 가지로 놀랐어요. 그 이마트가 중국 사업을 철수한다는 소식이 공식화됐다는 점. 네. 또 아예 뺀다 그랬죠. 블랙야크가 100%?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100% 전환한다는 블랙야크의 그 정규직 바람이 좀 불고 있으면 네. 영업무역도 좀 뭐 타격을 입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일반적으로 회사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2년 단위로 다른 회사로 고용을 바꿔서 총 4년의 기간 동안 근무를 할 수가 있고 4년 후에는 헤어져야 한다는 그 현행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첫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영합니다. 칭찬하고요. 네네. 한줄 패션 브리핑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녀는 프로다 베스티밸리 프로는 아름답다 베스티밸리 여자라는 이름보다 프로란 이름을 사랑해. 저 손예진이 선택한 대한민국 대표 여성복 베스트밸리 프로는 아름답다. 베스티밸리. 자, 이번 시간은요. 강사키의 이거 알아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상품 만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상품 만드는 프로세스. 네, 총 2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영업단과 디자인단, 생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상품을 만들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부터 설명을 하면 네. 최초의 시작은 영업팀에서 시작을 합니다. 상품 기획을 영업팀에서 시작하나요? 상품을 만드는 프로세스의 시작은 역시 영업팀인데요. 영업팀은 매장의 직간접적인 관리를 통해서 매출 목표를 실제 달성해서 우리에게 월급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대화가 피곤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두루두루 많은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성향이 좀 가까운데요. 최초의 시작은 매장별 매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 매출 목표가 사업부에서 컨펌이 되면 연도의 내년 사업계획서 중 매출 목표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 목표가 확정됐다고 하는 뜻은 기존 매장이 전년 대비 신장률을 몇 %로 할 건지에 대한 사업부의 컨펌, 그리고 내년에 신규 유통을 얼마나 낼 건지에 대한 계획 수립 완료. 이 두 가지가 반영돼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상품 기획의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영업팀에서 사용되는 공식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은 전년비 매출의 증가 예상률을 시장 경제 신장률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물론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쟁사의 매출 정보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경쟁사의 매출 정보가 수집돼서 어느 정도 돌게 되면 우리 회사가 얘네보다 좀 덜 성장하면 좀 안 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쏟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매출 목표가 수립이 된 다음에 그 자료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회사마다 이름은 좀 틀리지만 영업 기획팀 또는 영업 MD팀이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에서는 그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영업에서 그래도 좀 머리를 좀 쓰고 숫자를 좀 많이 만질 줄 아는 사람들을 주로 영업 경험을 한 다음에 데려다 놓고 우리 타키 형처럼. 저라고 말 못하고요. 어쨌든 그 숫자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아까 영업팀이 거의 참치였다면
여기는 숫자에 따라 색을 바꾸는 문어 정도. 요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데 총 매출 목표가 설정된 걸 가지고 내년의 이슈들을 정리를 하죠. 예를 들어 내년에 뭐 대선이 있고 뭐 추석이 길고 하니까 신장률이 조금 더 오를 거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추론해서 계산을 하는데 해당 브랜드가 달성하게 되는 매출 총량을 분석하고 그중에 신상품에 투입되는 금액을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품에 대한 자료를 쏙 빼고 신상품 가지고 얼마를 버냐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때는 이제 행사품의 재고가 얼마나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가를 감안을 해가지고 정확도가 높은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유두리를 발휘하기도 해요. 재고가 부족하면 신상품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신상품이 넘쳐나는 시즌이고 아까 우리 래시가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포화가 발생해서 이거는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금액을 좀 줄여야 한다. 뭐 이런 건의를 하게 되는 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또 공식은 브랜드 평균 원가 배수 있잖아요. 마크업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런 마크업 그리고 목표 판매율 그다음에 평균 할인율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지그재그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뭐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요거 정도 잘하면 됩니다. 요런 업무에는 어떤 이제 사람들이 어울리냐면 대화를 주도하는 언어가 좀 갖추어지면 좋고요. 또 숫자 감각이 있어서 좀 배팅이 좀 가능한 사업성을 띈 사람들이 주로 이런 팀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얼마의 금액이 투입돼야 한다는 금액 총액이 나오잖아요. 그 총액이 어느 팀으로 가냐면 기획팀의 기획 MD에게 그 숫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10억을 투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영업기획팀에서 상품의 총금액을 가지고 여기도 좀 비슷한데요.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갑오징어 같은 사람이에요. 갑오징어 뼈다구 딱 있잖아요. 여기 딱 뼈는 있는데 하는 거는 색깔을 막 마음대로 막 변경할 수 있는 능력자인 거죠. 그래서 기획 MD는 상품의 그 전체 로드맵을 이제 그리는 사람인데 당연히 영업과 고객 환경을 이해하는 사람을 쓰게 돼요. 그 자리도. 예술보다는 약간 화술에 능한 사람, 마케터와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고 투입될 금액에서 전년비를 고려해서 품목별로 금액을 베팅합니다. 자켓, 셔츠, 팬츠 뭐 이런 식으로 긴팔 얼마, 반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해서 내년에 공급할 전체 전략적 디자인 숫자 몇 개를 디자인해내야 한다. 그리고 컬러별로 공급 수량은 이 정도 해야 한다. 뭐 이런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디자인 팀에게 그 맵을 전달을 하죠. 현재 브랜드 판매 상황을 설명을 하고 대략의 상품 소재, 판매가에 대한 가이드도 같이 영업 MD랑 상의해서 디자인 팀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공식은 아까 얘기했던 영업기획팀에서 그 할인율 뭐 판매율 뭐 이런 것들에다가 또 특이의 능력이 좀 반영이 되는데 트렌드를 읽는 힘 그리고 경험치. 지난주에 방송했던 필라하고 메로나를 콜라보했던 것도 이런 트렌드를 읽은 기획 MD 팀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영업기획팀의 그 말, 어휘 뭐 이런 것들과 숫자 감각으로 배팅이 가능하면서 추가로 여성적이고 섬세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기획 MD까지 넘어갔고요. 다음 주에는 디자인 팀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거 알아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비유법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이해가 쏙쏙 되네요. 세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영업은 참치, 영업기획은 문어, 그다음에 그 기획 MD는 갑오징어. 갑오징어. 아, 패션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비유를 아니에요. 하는 건가요?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정했습니다. 참치랑 갑오징어 나오니까 참치 갑자기 먹고 펄떡펄떡 싶네요. 하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 신기했어요. 어떻게 해물로는 오늘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비유를.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속초간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먹을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내일 먹을 거. 네. 네. 다음 주도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네. 준비 잘 해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타키의 이거여러 시간이었고요. 오늘 일부가 개인적으로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으네요. 어떠세요, 미호미호님? 네. 아니 제가 예.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다음 날에 제가 출장을 가요. 네. 어디로 갔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운영 중인 브랜드 중에 NBA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연중 가장 이제 빅 이벤트죠. NBA 파이널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거기가요? 예, 1차전은 대박. 지금 녹음하고 있는 바로 다음 날 내일 1차전, 2차전 그리고 3차전, 4차전이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모델인 박재범 씨가 NBA 정식 그 초청을 받으시고 저희가 6월 7일 날 클리브랜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박재범 씨가 그 모델로서의 초청을 받은 거죠? 브랜드에. 네. 그래서 NBA 측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관람을 하러 가는 거죠. 영상도 같이 만드나요? 뭐 이제 옆에서 열심히. 직접 그럼 미호면님께서 촬영을 하시고? 아니죠. 그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재범 씨 옆에서 팔짱 끼고 있으신가요? 예, 기대고 있으려고요. 그것까지 다 계약 조건에 있다고. 좋겠다. 농담이고요. 근데 그 준비하는 부분이 되게 이제 너무 여러 부분에서 좀 많이 디테일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혼이 계속 나가네요. 네, 그래서 오늘 와서 제가 너무 좀 정신이 없었죠. 그 영향으로 저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품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 캐주얼 브랜드 이렇게 좀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 좀 해야 돼. 괜히 뭐 이렇게 스포츠 아웃도어 하면 막 산에만 가지 뭐 아유 참. 좋네요. 근데 클리브랜드 가시고. 네, 재밌겠다. 새로운 경험이기도 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빅 이벤트니까 현장 분위기도 되게 궁금하고요. 네, 그 스포티비에서 그 6월 10일 오전 10시에 생중계됩니다. 혹시 제 얼굴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깜짝 놀라서 꺼버리는 거 아니에요? 캡처해야겠다. 캡처 이벤트 하겠습니다. 캡처 이벤트. 좋네요. 누군지 아시면 캡처를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뭐 방송 나가는 날 그 다음 날 이제 미국으로 가시니까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짝퉁 패션 18회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